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전작권 논란과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국감 소식까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잠깐 전작권 전환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사실 8년 동안의 논란이 이제 1차적인 어떤 뭐랄까 종지부를 찍게는 됐는데 그래도 이게 뭐 또 갑론을박이 심합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뭐 군사주권을 포기한 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 지금 군사주권을 포기했다 이 얘기뿐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국가안보 문제는 사실 여야가 없는 문제거든요. 네. 우리 지금 민족, 우리 국가에 있어서 가장 큰 어젠다가 뭐냐? 바로 네. 안보입니다. 네.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그 기본권을 다 보장을 해놓고 37조 2항에 보면 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네. 그 순서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면 법률로서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국가안전보장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내셔널 리스크라고 하는 이 남북 분단 상황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애플보다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 국가 안보는 중요한 것이고 안보보다 더 앞서는 어젠다가 없어요. 그렇죠. 안보가 네.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네. 만약에 야당 주장대로 이것이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고 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할 능력이 있어야죠. 네.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네. 전쟁 위험이 가장 큰 나라가 이스라엘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건 뭐 세계의 그 군사전략연구소마다 이 도표를 보면 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반도가 전쟁 위험이 가장 그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네. 동북아가 재래식 무기가 가장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군사력이 네. 가장 밀집되어 있는 나라예요. 북한만 하더라도 육군이 100만 명입니다. 육군만. 네. 그리고 특전 병력이 그 18만 7천 명 밝혀진 숫자만 그래요. 실제로 한 20만 명이 넘는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만큼 밀집되어 있는 병력이 있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뭐 장사정포 우리가 그걸 갖고 다인장으로 해서 북한에서는 장사정포라고 부르거든요. 이러니까 우리 언론도 장사정포라고 하는데 네. 이 장사정포만 하더라도 이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이 심지어 300mm까지 개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네. 240mm 그리고 뭐 170mm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수준이 한참 낮은 지금 자주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군사비를 얼마나 쓰는지 압니까? 우리가 내년 예결산 때마다 예산 심의 때마다 국방비를 제일 먼저 깎아요. 국회의원들이. 네. 제일 먼저 깎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국방비를 함부로 쓴다 이래서 예산처에 있었던 분을 국방부 차관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 양반이 뇌물 받아먹다가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또. 예? 잘 아시다시피. 네. 이렇게 국방을 함부로 대하는데 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거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에요. 네. 영국이 아마 세계 전쟁 위험이 없기로는 70mm일 겁니다. 네. 이 나라가 국방비를 얼마나 쓰느냐. 국민 총생산의 3.4%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국방비 얼마 쓰는지 압니까? 우리 국민 총생산의 기껏 2.8%를 써요. 2.8%. 지금 이스라엘이 한 6.5%에서 한 7% 사이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네.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이 한 4%가 약간 넘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이제 미국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방비를 계속 줄이겠다 이러는데 우리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국민 총생산의 기껏 2.8%를 국방비로 쓰면서 지금까지 안보를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말로는 말로는 지금 자주국방 군사주권 아니 군사주권을 네. 왜 포기하느냐? 그 군사주권을 우리가 군사주권을 그렇게 강조를 하려면 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국방비를 7% 8%를 사용을 하면서 강군을 만들어야죠. 네. 그리고 군인 복무기간 또 이스라엘처럼 남자는 3년 최소한 3년을 해가면서 강군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군인 복무 규율은 그 군인 복무 기간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계속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18개월로 줄여가다가 이명박 정부 때 21개월에 지금 스톱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군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0 발표할 때 앞으로 2020년까지 621주를 들려서 네. 우리 군을 강군으로 만들겠다. 첨단화시키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이제 군인을 68만 명을 네. 50만으로 줄이겠다 이랬습니다. 네. 그러면 50만 줄이면 해군 못 줄이고 공군 못 줄여요. 결국 육군 줄이는 건데 네. 육군 전방에 있는 법인사단 다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MB 때 우리가 그만큼 대드렸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서울 위에 1, 2, 3차 저지선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터지면 네. 적은 보병이 밀고 내려올 테니까 네. 최소한 저지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1만을 늘려줬습니다. 51만으로. 그 양반 또 내 참 대통령을 지는 양반을 양반이라고 표현해서 뭐 한데 그분 또 군대를 안 갔던 분이에요. 군대라고는 전혀 모르는 양반입니다. 51만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다시 우리가 국방 계획을 네. 또 바꾸는데 53만으로 늘려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전쟁을 앞으로 로봇가 합니까? 앞으로 전쟁을 다 로봇가 하고 첨단화돼가 있는 요새 아이들 생각으로는 마치 게임하듯이 막 컴퓨터만 막 눌리면 전쟁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은 특전 병력만 20만 가까운 특전 병력이 YN2라크는 적어도 낮은 비행기를 타고 특전 병력이 서울로 침투를 할 겁니다. 그걸 누가 막을 거예요? 그 뭐 지금 뭐 자녀들 많이 안 낳고 뭐 이런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글쎄, 문제는 지금요, 우리나라에 지금 숙련된 병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보병은 몰라도 최소한 네. 기갑, 통신, 네. 이런 병력들은 최소한 2년을 근무를 해야 어느 정도 숙달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을 네. 군인 근데 뭐 복무기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뭐 그동안에 예, 문제는 군복무는 예. 계속 서로 단축하게 경쟁을 했고 예. 사실 전작권 얘기를 잠깐 돌아가세요. 이 전작권 예. 얘기가 왜 나왔느냐. 먼저 예. 이게 지금 시작된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예.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영상을 한번 예. 예, 준비됐으니까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예, 육성 말씀이 영상을 봤는데 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평통 자문회의에서 네, 네. 예, 그 아마 연설을 그 원래 예정되어 있는 시간보다 긴 강연에 그렇죠. 가까운 연설을 네. 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 그 예, 바지가랑이 잡고 하면서 네. 품에까지 내시고 한 얘기인데 이 재밌는 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전작권 환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시작전 전환이라고 한 예. 거고 환수라고 지금은 한미가 공동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평소에는. 네. 예. 평소에는. 그런데 이걸 환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환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했는데는 난 미국의 역공작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합니다. 미국의 역공작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 그때 랜드 연구소에서 미국 백악관에 보고를 한 것이 전략적 유연 개념입니다. 네. 국방비는 자꾸 줄어들고 이 병력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네. 세계의 경찰관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아는 못 챙기니까. 근데 네. 한국에 있는 병력을 한국에 그렇죠. 그대로만 놔둬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라크에 전쟁이 터지면 한국에 있는 병력을 이라크로 옮기고 보냈다가 또 예. 뭐 베트남에 전쟁이 터지면 그걸로 옮기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병력을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전략적 유연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랜드 연구소가 미국 백악관에 제안을 했고 네. 백악관이 오케이를 한 겁니다. 네. 부시가 그거 좋다. 네.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제일 걸려드는 게 뭔가 하면 네. 바로 한미연합사입니다. 박정희 네. 대통령이 만든 한미연합사가 딱 걸려든 거예요. 네. 한미연합사는 한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미군이 함부로 칠 수도 못합니다. 이게 딱 걸려든 거예요. 네. 이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미국이. 네. 그래서 나는 그 무렵에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가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 나온 얘기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를 해야 되겠다. 네. 우리가 주권을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 네. 나는 이것이 주권 침해라는 데 대해서 그 당시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 아니냐. 네. 이번에 야당도 군사주권 운운하거든요. 네. 군사주권. 우리가 군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면 한미연합사를 가지고 있으면? 한미연합사가 운용이 되고 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미 양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통해서 공동으로 군을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수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독 행사라고 표현을 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공식 용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입니다. 네. 전환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앞장을 섰던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 앞에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김장수 장군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을 했다가 네.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해서 미국에 가서 한미 SCM, 이번에 열린구와 똑같은 한미 SCM에서 사인을 다 한 거예요. 협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2012년까지 다 넘겨준다. 네. 전시작전 통제권을 다 찾아온다. 네.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 합의에 예, 한국도 그래서- 국방부 장관. 예, 그래서 당시에. MB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MB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분은 군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은 병사로라도 군대를 경험을 하신 분이지만 네. 이분은 전혀 군대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온 게 이게 위험하다고 하던데 네. 이걸 연기를 해야 된다던데 이렇게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사불가지론을 내놨습니다. 마치 위화도 회군 때 사불가지론이 나온 네. 것처럼 한미 양국 원수가 네. 합의를 한 건데 우리가 먼저 파기하면 우리가 돈을 다 물어내야 된다. 또 이거 국가원수끼리 합의한 것을 이게 파기를 하면 체면이 안 쓴다. 네. 뭐 등등. 네. 그리고 이걸 파기를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삼불가지를 낸 거예요. 난 그래서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그 연기를 이명박 했죠. 대통령이 네. 그걸 어쨌든 그래서 그때도- 포기를 하고 네. 결국은 연기하는 걸로. 네. 그래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 걸로 미국과 타협을 했죠. 미국은 사실 전략적 위험 개념에 따라서 알턴니를 뺀 셈인데 네. 지금 한국 상황을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한심하거든요. 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국방부가 사실 이게 잘 몰랐어요. 우리 국방부는 북한 노동미사일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0기, 300기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태형 장관도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국회에서. 그분은 일단 유사시에 적의 거점을 선제 타격하겠다. 네. 이 얘기를 국회에서도 하고 기자 간담회에서도 하고 국민들 앞에 마이크 잡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 들어와서도 소위 킬체인 개념이 나왔죠. 네. 적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우리가 그 거점을 확인해서 선제 타격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 제가 방송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뭘로 하고 도발 징후를 아는데 우선 뭘로 알 것인데 알 능력이 있어야 알죠. 저기 도발 징후를 미군 정보가 저기- 주지 않으면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로 하는데요. 우리 아리랑 위성이 체크할 수 있는 범위는 50cm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믿지 않아요. 최소한 1m는 될 겁니다. 몰라요. 병력이 삽을 들고 있는지 총을 들고 있는지가 우리 위성으로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의 군사 위성은 얼굴까지 식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한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우리는 알아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제 타격을 한다? 뭘 하고 할 건데요? 선제 타격할 무기가 없는데 북한은 노동미사일이라는 것이 함경북도 무수달리에서 서울로 쏘면 8분 40초 만에 명령이 떨어지면 네. 발사 때까지 3분이 걸립니다. 그걸 날아오는데 한 5분 조금 지나면 날아와요. 5분 한 30초 되면. 이걸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느 지방대 교수가 11분 30초 걸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도하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11분 30초 만에 미사일이 날아온다. 큰일 났다. 사실은 8분 한 30초 걸립니다. 네. 김정은이가 무스달리에 있는 사령관에게 야 쏘아라 명령을 하면 준비 기간 3분 포함해서 8분 30초 만에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무기가 900기가 있습니다. 북한에 노동미사일이. 그리고 그 노동미사일이 무스달리에서만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KN-58 이 이동식 발사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200기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다. 저도 다른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걸 알아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국방부에 있는 모 장군이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100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보름 뒤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200기가 있다고. KN-58만. 네.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함경북도 숲속에 있는 건지 황해도 어디 벌판에 있는 건지 네. 모른단 말이에요. 이동식 발사되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저게 거점을 순제타게 간다? 뭘로 할 건데? 그리고 북한은 노동미사일이 있지만 우리 국방부가 기껏 작년에 우리 국민들 안심한다고 내놓은 것이 뭘 내놓았습니까? 크루즈 미사일 내놓았어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그건 비행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날개가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산 넘고 물 건너가는 미사일이에요. 네. 땅에서 보면 보입니다. 날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발달한 것이 토마호크예요.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 사용했던 토마호크인데 그걸 격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미군 전투기가 가서 쇳가루를 다 뿌립니다. 미국 전투기가 가서 쇳가루를 다 뿌려놓으면 이라크의 방공망이 완전히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토마호크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순항미사일 현무 시리즈는 아마 휴전선에서 쏘면 무수달리까지 도착하는데 30분 넘게 걸릴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북한의 네. 미사일은 8분이면 날아와요. 네. 근데 이게 게임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네. MB 정권 때 우리가 800km까지 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받았죠. 예, 네. 권리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한참 개발하고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자주 국방을 하는데 우리 언론이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쭉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요. 어느 신문은 17조, 어느 신문은 27조, 또 어느 언론은 40조. 우리가 자주 그건 안 국방하는데 보이겠네. 지금 그 한미 간에 합의가 된 상은 겁니다. 우리가 군사 대응력을 가질 때까지 연합사 해체를 이제 수립하겠다. 예,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금처럼 전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렇죠. 보유를 하겠다. 공개하겠다. 이건데 네. 지금 40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돈만 들인다고 해서 자주국방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달된 병력도 있어야 되고 지금 KF-X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그 군사 공항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탄도 미사일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실전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그게 몇 년 만에 돈만 있다고 무기만 사오면 됩니까? 무기만 사오면 막 비행기 몰고 막 다니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장교들이 숙달을 하고 자기 몸에 체화를 시키려면 최소한 5년, 10년이 걸립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미사일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듯이 2020년까지 621조를 투입하면 군대가 막 첨단화가 되고 우리 군이 세계 강군이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는 절대 하루아침에 강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 미국 한미 동맹에만 의존해서 그런데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군사력, 우리 자체 지금은요. 군사력을 뭐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가야 되는데. 나는 박근혜 정부가 네.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실망하다가 네. 특히만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마저도 이러느냐고 너무너무 실망하다가 이번에 한미 SCM에서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사실은 무기연기한 겁니다. 나 박수를 사실상. 쳤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보 하나라도 네. 이제는 확립이 됐다. 최소한 그런데 경제는 뭐 약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그런데 참 내 좀 섭섭한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국민들 해도 너무합니다. 파주에 미국 이사단이 출수를 하면서 네. 화력인데만 남겨놓겠다. 네. 쉽게 말하면 그 미 이사단 예? 그 캠프 인디안 헤드인데 이게 뭐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인계철선 기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군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려면 미국 입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한미연합사가 아무리 있어도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계철선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군이 한수 이북에 포진을 하고 있으면 미군을 공격하지 않고는 서울을 공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네. 그 인계철선 역할, 참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주구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군 출소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세계적인 대학 유치하려고 뭐 하고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 네. 안보를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을 두고 어쨌든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발상을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주 시민들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지금 용산 세상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까 이 앞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야 용산에 우리 국회 다 네. 비준까지 받아놓고 비준이 아니죠. 비준 동의를 받은 거죠. 네. 비준 동의까지 다 받아놓고 네. 이걸 이제 와서 미군 연합사 본부가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연합사 본부가 내려가려 해도 제발 이제 좀 있어달라고 네. 사실은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도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아까 뭐 이명박 대통령 군대 한다고 해서 전혀 모른다 이 말씀은 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장모 차관을 네. 예, 글로 보냈을 때 저희들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군대를 아는 분 같으면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군대 몰랐던 건 맞아요. 뭐 국군 통수 권자였기 때문에 예, 저희 그분이 재임 기간 동안에 네. 칠책선에 언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분당 국가에서 재임 다음- 기간 중에 칠책선에 한 번도 안 가는 대통령이 대통령이에요, 그게? 그건 국가원수로서 제 일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쟁을 예, 다음 그 기회에 갖도록 평가는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